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주변에서 기관 이름인데요. 치매 안심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곳이 뭘 하는 곳이냐면 제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치매 안심센터에 찾아가시면 치매 혹시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치매 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의심되는 상황이 됐을 때 가면 치매에 대해서 조기 검진도 해주고요. 또 1:1로 사례 관리도 해주고요. 또 치매 노인이 가시는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치매 노인의 보호자, 가족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참 많은 도움을 주는데 제가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를 일부러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역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구마다 하나씩 있다는 아니지만 참 많은 구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용하시면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60세 넘은 분들이라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등록된 그 주소지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다양한 그런 그 서비스라든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치매 초기 검진, 조기 검진을 해봤는데 여기 수치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협력 맺어져 있는 병원하고도 또 연계를 해주니까 1차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병원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용해 보셔서 이렇게 가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덜 하시지 않을까요? 병원 가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 가면 뭐 큰 병이라 그럴까 봐 내가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치매 안심센터는 그 두려움은 좀 적을 것 같아서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가 치매랑 관련된 사례가 있어서 치매 안심센터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록이 치매. 초록이는 젊은 분들이 치매 걸리는 거를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초록이 치매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70 넘으셨는데 공부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사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록이 치매라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놀라실만 해요. 내용을 아시면 더 놀라실만 해요. 일단은 지금 저한테 상담해 주신 분은 할아버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남자분이시고요.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고 아내 되시는 분이 치매가 시작이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치매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하고 두 분이 사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런 분 있죠. 성격적으로 이렇게 되게 마음 넉넉한 분. 그리고 되게 성실하게 사는 분, 바르게 사는 분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늘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 두 분은 대학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CC 캠퍼스 커플로 이제 사귀다가 부부가 됐는데 그렇게 대학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부부가 되고 나니까 부부가 돼서 결혼 생활 하시는데도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떤 성격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그 남한테 배려하는 게 좋아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회식할 때 보면 직원들 중에 집이 먼 직원들 있죠. 그럼 빨리 시계 보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차를 놓친다거나 너무 늦어지면 또 이렇게 고민하고 뭐 택시를 비싸게 주고 탄다든가 이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언젠가 그러더래요. 그 회식 같은 거 할 때 앞으로 직원이 좀 늦어서 집에 가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서 재우라고. 그러니까 회식 끝나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회식할 때마다 이 불편이 해소가 됐대요. 그리고 뭐 부장님이 이분이 부장님이었든 뭐가 됐든 팀장님이 됐든 이 댁에 가서 주무시고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타인을 우리 집에서 재워준다는 게 보통의 마음으로는 좀 어려울 텐데 이분은 그렇게 베푸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좋게 화목하게 지내셨는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끼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우울한 기분을 느끼면 뭐 그것 때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일이 없는데 되게 다운이 되더래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데 저것도 문제다라고 보고 있노라면 또 이내 기분이 너무 많이 좋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기분 상태는 업다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조울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증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걱정을 했고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갔답니다.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치매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 생각에는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시 와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아내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내가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숫고 일단은 맛있는 걸 드시러 다녔대요. 두 분이. 그래서 뭐 스테이크도 먹으러 가고 뭐도 먹으러 가고 막 이렇게 막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으러 다니고 또 때로는 재료를 사다가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직접 요리도 해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또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일상생활도 하고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일상생활도 하고 기억력도 다시 좋아지고 그래서 이 남편분 생각에는 그 병원이 말을 잘못한 것 같으네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좋아졌으니까. 그랬는데 또 이게 자꾸 이렇게 흐름이 기복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몸에도 조금 이상한 느낌이 감지되더래요. 일단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걸음을 조금 살짝 이렇게 못 걷고 좀 다리를 끄는 듯하게 걷는 모습이 보이고 언젠가는 또 쓰러지기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딸들이 있는데 딸들한테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대요. 그랬더니 딸들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아빠, 엄마 요새 짜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떡할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진료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도 자세하게 여쭤봤고요. 또 아내분의 증상도 자세하게 여쭤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이 그냥 심증만 가지고 이렇게 몇 마디 대화 나눈 것만 가지고 치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검사나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하고 얘기 나누면서 어떤 얘기가 됐냐면 이 남편 되시는 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선생님 저희 아내는 아직 환갑도 안 됐어요. 아직 60도 안 됐단 말이에요. 나이가 50대예요. 근데 무슨 치매예요. 그냥 몸이 아프거나 어떤 다른 질병이 있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텐데 치매라는 말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내 되시는 분의 증상은 치매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이 치매라는 표현을 써요. 초록이 치매가 요즘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치매는요, 뭐 65세 넘은 노인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초록이 치매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65세부터 치매 걸리는 건 노인성 치매. 65세 안 돼서 64세 이하로 치매 걸리면 초록이 치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록이 치매라고 할 때는 대체로는 4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 그러니까 45세에서 64세 정도까지로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범위 벗어나는 분도 있어요. 38살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45세에서 64세 정도를 초록이 치매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시기가 언젠가 보니까 45세 이때보다는 55에서 64세 사이 그때 5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가 초록이 치매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초록이 치매가요, 요 근래 5년 사이에 2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 치매 환자 있죠. 뭐 100살인데 치매이신 분부터 해서 초록이 치매까지 전체 치매 환자 중에 초록이 치매이신 분이 몇 %인가 보니까 15% 정도. 그러니까 전체 치매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5%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100명 중에 15명은 65세가 안 되신 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록이 치매의 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남편 되시는 어르신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초록이 치매는요, 일단 인생의 주기로 볼 때는 빠르게 시작되는 거죠. 다른 분들은 노인이 돼서 시작되는데 이분은 빠르게 시작되잖아요. 시작점이 빠른데 진행 속도도 빨라요. 노인성 치매보다 빠르게 이게 증상이 악화되는 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다가 노인성 치매는 우리가 치매입니다라고 진단된 시점부터 사망되는 시점까지 평균으로는 10년을 잡아요. 그러니까 치매 진단 받으면 한 10년 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물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뭐 20년 사시는 분, 30년 사시는 분 계시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고령화로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더 늘어나는 추세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봅시다. 노인성 치매가 진단받은 후에 사망까지 10년이라고 쳤을 때 초록이 치매는요, 진단받았죠? 사망하기까지 6년 잡아요. 그러니까 시작점도 빠르고 진행도 빠르지만 사망 생존 기간도 굉장히 짧다는 얘기예요. 그게 초록이 치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상태인 거죠. 내 아내가. 그냥 아내도 아니고 친구 같은 아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랑 상담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랄까 이렇게 흡수되듯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시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치료라든가 도움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아닙니다. 내 아내가 무슨 치매.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도움을 아무리 드려도 이분이 그 도움을 행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분은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받아들이셔서 바로 병원에 다시 가셔서 이제부터는 병원 치료, 뭐 약물 치료, 재활 치료 이거 같이 들어가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이 남편분 자체가 아내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보면은요, 남자분들이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 있죠.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많이 늘어나는데 이 남자분들이 교육 받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내가 치매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교육받은 분 중에 조금 젊으신 분이다 그러면 아내가 초록이 치매. 연세 있으시다 그러면 그냥 노인성 치매. 어쨌든 내 아내가 치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교육받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그거 완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내가 아니어도 가족 중에 함께 사는 가족 중에 또는 따로 살더라도 우리 부모님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중에 어느 분인가가 치매가 걸리셨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치매에 대해서 또는 노인의 그런 어떤 증상이나 이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는 거랑 모르고는 대처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대처가 안 되고요. 비난밖에 안 돼요. 모르면 대처 안 되고 서운한 거밖에 안 남아요. 왜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모셨어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겠구나. 돼요. 또 내가 알고 나면 저렇게 반응하실 때는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초록이 치매도 젊었을 때 치매가 걸렸다 뿐이지 일단 치매거든요. 그러면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기능 훈련이라는 거 이런 것들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을 하죠. 뭘 하냐면 언어의 유창성에 대한 훈련도 해요. 뭐 인지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 되게 종류가 많은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런 거 해요. 어르신들한테. 선생님들도 오늘 저녁에는 주무시려고,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도 주무시려고 밤에 딱 불 끄고 누우셨을 때 바로 잠들지는 않으니까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아요. 1분 안에 동물 이름 내가 몇 개 되는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훈련할 때 그거 해요. 그럼 1분 안에 제가 이제 훈련할 때는 타이머를 해놓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타이머까지는 필요 없고 주무시는 단계니까 이렇게 불 끄고 몇 개 하나 해보셔요. 1분 안에 보통의 분들은 10개를 넘게 돼요. 만약에 1분 동안 내가 동물의 이름을 10개를 못 댔다. 10개 안쪽이더라. 손가락이 10개가 안 꼽아졌다. 그러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1분 안에 됐는데 10개 넘었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0개가 안 됐다고 해서 다 치매라고 보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동물 이름을 많이 아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기억력이 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 이름 자체를 내가 몇 개를 몰라요. 보는 거는 알지만 이름 자체를 정확하게 몇 개를 몰라요. 그러면은 10개 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개를 못 됐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봤는데 10개 넘게 됐다. 11개 그러면 기분 좋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언어에 대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런 훈련들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초록이 치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아내 되신 분이 초록이 치매 걸리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공부하러 오신다 했죠. 이거랑 연결돼요. 그냥 노인성 치매는요. 자녀들이 주로 돌보거든요. 연세 많은 부모님이니까. 근데 초록이 치매는 워낙 젊으신 상태의 치매여서 이때는 자녀들도 어려요. 그래서 자녀들이 돌보기보다 배우자들이 돌보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도 될 수 있죠. 남편 되시는 분이 초록이 치매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여성의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치매는요. 여성이 성별로 보면 여성이 3분의 2예요. 노인성 치매도. 치매 걸린 분 이렇게 100분 계시다 그러면 3분의 2는 할머니고 3분의 1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걸리는 비율이 더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일단 요양보호사 교육 받으시도록 하는 거랑 병원 진료 꾸준히 받으면서 치료 열심히 따라서 하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릴까 해요. 시카고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치매 관련 연구를 했는데 약 2,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2,700명은 치매가 안 걸린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이 연구가 자그마치 16년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16년 동안 추적 관찰만 한 거예요. 했더니 16년 후의 결과는 2,700명 중에 462명이 치매가 걸린 거예요. 알츠하이머. 근데 이게 그냥 조사가 아니라 그때 하고 10년 후에만 조사한 게 아니라 16년 동안 계속 관찰을 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치매 걸린 462명에 대해서는 치매 판정 딱 됐죠. 치매 걸리기 1년 전 모습, 2년 전 모습 요거를 다 조사를 역으로 다시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사람이 치매가 걸리기 6년쯤 전에 5, 6년 전에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증상이 어떤 건지를 미리 알면 우리에게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보이면 우리가 5, 6년 후에 치매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뭐를 열심히 하든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방되거나 막을 수가 있어서 이게 참 좋은 연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5, 6년 전에 이 462명이 어떤 증상이 있었나 봤더니 단어의 뜻을 잘 잊어버리더래요. 생각은 나요. 뭔지. 저 휴대폰, 연필 생각은 나는데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더래요. 점점. 그런 증상. 그리고 며칠 전에 했던 말을 자꾸 잊어버리더래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록이 치매하면 40, 50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0, 50대이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자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을 자꾸 깜빡깜빡 하는지 하나 체크해 보시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 일,
뭐 살림이 됐든 직장일이 됐든 일의 처리 속도가 자꾸 느려지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괄약근 실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금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 어르신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 초록이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 만약에 40, 50대이신 분들이 내가 술을 먹으면 블랙아웃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위험해요. 사람이 블랙아웃이 되는 시점에서 신경세포가 죽는 그 비율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경세포를 많이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술 좋아하는데 블랙아웃도 많이 경험하고 주사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40, 50대에 그런 증상이 있다 하면 나중에 치매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술을요, 다량의 술을 장기간을 복용을 하면 뇌가 위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요 사례에서는 초록이 치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초록이 치매의 내용, 구체적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츠하이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혈관성 치매로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성 치매로 나타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알코올과 관련된 부분이 비율이 꽤 높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줄이시든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연구에서 이런 연구도 있긴 해요. 소량의 음주는 치매 위험도를 낮춘다는 연구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아주 소량이에요. 우리 왜 어르신들이 옛날에 밥 드실 때 반주라고 얘기하는 진짜 한 잔 정도지, 술을 즐겨 드시는, 자주 드시면서 즐겨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치매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초록이 치매 말씀 나눠봤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치매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런데 치매에 안 걸리려면은 선생님 무슨 음식을 먹어야만이 될까요? 그 음식을 아마도 제가 개발을 해서 흔히 말하는 대박을 한번 내야 될 텐데 그건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한 가지만 뭘 계속 먹으면 살 빠지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치매는 어떤 거 하나 이거 먹으면 치매 안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지중해식 식단을 많이 권해드려요. 지중해식 식단을 혹시라도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피라미드 형태라는 건 밑에 부분은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부분의 거는 많이 드세요고, 그 다음에는 요것도 챙겨 드시고 비율이 적더라도 요거 이렇게 챙겨 드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온전히 드세요가 아니라 골고루 드시되 비율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인데, 맨 밑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야채나 과일이나 이게 맨 밑에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들 들어가요. 생선이나 유제품. 그리고 맨 위에가 살코기, 적색육이 맨 마지막에 세모난 거, 쬐끄만 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은 좀 적더라도 아예 안 드시면 안 되고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시중에서 그냥 우리가 사 드실 수 있는 무슨 푸드 파는 데라든가 제과점 같은 데도 있는데 그 샐러드 파는 거 있죠? 이렇게 플라스틱 팩에 들은 거? 그거 생각하시면 거의 지중해식 식단하고 같아요. 거의 베이스는 채소잖아요, 야채. 그리고 그 위에 토핑만 다르죠. 어떤 거는 닭가슴살도 있고 치즈랑 토마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다가 부족한 부분만 조금 첨가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은 간 같은 거 그런 거 드시면 도움이 된다, 또는 부추 많이 드시면 또 치매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는 않은 초록의 치매에 대해서 내용이 더 많겠죠. 그러나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눠볼 수 있었고, 이 사례에서는 그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 초록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뭔가 병원도 함께 모시고 가지만 본인이 또 알아야 되니까 요양보호사 교육 받으시는 것까지로 마무리를 지었던 사례입니다.